95세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세의 나에게 한 가지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 공직에 몸담고 정년퇴임 후에도 지역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죠.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사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여전히 배울 수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랜 세월을 통과한 진심처럼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60대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래.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심리적 노화, 에이징 마인드셋라고 부릅니다. 미국 예일대의 베카 레비 교수는 20년간의 노화인식 연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을 아직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5년 더 길고 삶의 만족도 역시 40%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더 유연해야 하고 삶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노년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포기의 시기가 아니라 이해의 시기다. 즉, 세상을 다투던 때가 지나면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이 생긴다는 뜻이죠. 65세 이후의 시간은 단순히 퇴직 이후의 여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진짜 인생의 완성은 이때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버드의 장기 연구에서도 인생 후반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로 건강, 관계, 배움, 그리고 감사의 태도를 꼽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도윤 어르신이 남긴 깨달음을 바탕으로 인생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5가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심리학, 철학, 삶의 경험이 어우러진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제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생각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인생의 통찰과 따뜻한 조언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인생지혜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인생의 기둥이다. 95세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인생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단단해야 인생이라는 집이 오래 버팁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기를 계속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몸은 아껴서 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써야 지켜집니다. 짧지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깊은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땐 건강이 기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건강이 목표가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일상이 흔들리고 약 하나, 검진 한 번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다고 모두가 병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유병장수의 시대라 불립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질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의미 있게 살아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프지 않는 게 최고지만 혹여 아프더라도 돌보는 걸 멈추지 마세요. 건강은 포기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와 주 3회의 가벼운 근력 운동이 65세 이후의 삶의 질을 약 40% 높이고 우울감과 인지기능 저하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지금 건강한 사람에게는 유지가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필요한 것은 하나, 꾸준함입니다.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그 단순한 행동이 10년 후, 20년 후 인생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몸을 돌보는 행위는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볼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삶 전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김도윤 어르신은 말합니다. 건강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기본 예의입니다. 건강은 복권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 지속적인 관심의 총합입니다. 오늘 약을 챙겨 먹고 지금 가볍게 몸을 일으켜 걷는 그 순간 미래의 자신에게 선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건강은 인생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예방으로, 조금 아픈 사람은 관리로, 이미 병이 있는 사람은 꾸준함으로,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그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이 10년 후에 당신을 지탱할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재산이다. 95세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사람이 있다는 건 인생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지요. 그분은 70대 중반부터 매주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젊을 땐 일 때문에 만나고 나이가 들면 이유 없이 만나야 합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입니다. 꼭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족이든 형제든 배우자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마음이 재산입니다. 퇴직 후에는 누구나 고요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자식도 바쁘고 친구도 멀어지면 어느새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목소리입니다. 하버드대의 장기 연구는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관계의 질이다. 연락할 친구가 3명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절반,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연결감이라 부릅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한 줄, 요즘은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그 연결 속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배우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동행자이자 거울이지요. 서로를 너무 익숙하게 여기다 보면 감사와 존중의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다고 하셨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 짧은 말이 관계의 숨을 이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심리 연구에 따르면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가 많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60% 이상 높고 우울감은 40% 낮다고 합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마음을 나눴는가로 결정됩니다.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함께 익어가지 못하는 게 두렵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서로를 조용히 기억해주는 마음, 그게 진짜 인연이고 인생의 자산입니다. 오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짧은 안부라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고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을 켜줄 것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 그 마음부터 닫지 마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배움을 멈추면 마음이 늙는다. 95세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을 놓을 때 늙습니다. 그분은 80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고 85세에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이 느려서 답답했지만 배우는 동안은 참 즐거웠어요. 그때만큼은 나이를 잊을 수 있었죠. 그 말엔 삶의 진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사고력, 감정 회복력까지 향상된다고 합니다. 즉, 공부는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젊음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라는 태도 하나가 사람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고 말합니다. 실패나 느림보다 두려운 건 나는 이제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김도윤 어르신은 이런 말도 남기셨습니다. 몸은 세월에 따라 늙지만 마음은 배움에 따라 젊어집니다. 그분이 말하는 배움은 학교나 교실의 공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꽃 이름을 외우는 일,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일,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저장하는 일. 이 모든 게 다 마음을 젊게 하는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완성이 아니라 시도입니다.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평균 30% 느리다고 합니다. 뇌는 나이를 모릅니다. 단지 사용하는가, 멈추는가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김도윤 어르신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한 나는 아직 젊습니다. 배움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책 한 장, 단어 하나, 악기 한 소리, 새로운 취미 하나, 그 어느 것이라도 당신의 내일을 환하게 밝힐 불씨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당신이 배우고 싶었던 걸 떠올려 보세요. 그게 그림이든 글쓰기든 스마트폰 사진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돈은 쓰는 법이 중요하다. 95세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인생의 안전벨트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을 잘 쓰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분은 평생을 근검하게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나를 위해 쓸 때 진짜 나의 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허니문 증후군에 빠집니다. 갑자기 찾아온 자유와 목돈의 달콤함에 소비가 늘어나죠.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돈을 쓰는데 계획이 없으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득의 크기보다 소비의 의미에서 온다. 즉, 돈을 어디에, 왜 쓰느냐가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김도윤 어르신은
4개의 통장을 나누어 쓰셨다고 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원금, 그리고 마지막은 행복통장. 그 통장에는 여행, 취미, 나눔 같은 마음의 소비가 담겼습니다. 행복통장이 텅 비면 마음도 텅 비더군요. 그 말은 단순한 재테크의 조언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노후의 진짜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쓸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쓰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평균 20% 높고 우울감은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합니다. 돈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살리는 행위인 셈이죠.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돈은 평생의 노력을 지켜주는 도구이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모으는 기술은 누구나 배웁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지혜는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소비는 후회 없는 마음과 연결된 소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 소비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돈은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만든 추억과 나눔은 남습니다. 그게 바로 잘 쓰는 인생입니다. 자, 그럼 5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지금이 바로 그날이다. 감사로 피어나는 평온의 지혜. 95세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행복해지겠지라는 말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언젠가라는 날은 달력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분은 젊은 시절 늘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되뇌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90이 넘어 돌아보니 그 행복은 늘 내일의 약속 속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행복은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느끼기로 결정하는 거라는 걸요.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언젠가 여행 가야지. 언젠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내일은 약속된 날이 아니라 기회로 주어진 하루일 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인식에 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지금 느끼는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하버드대의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높고 스트레스 수치가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합니다. 감사는 거창한 덕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게 하는 연습입니다.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작은 노트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30년째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늘이 참 예뻤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아침에 커피가 향기로웠다. 아주 사소한 기록이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 덕분에 내 인생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잘 버텼다. 이 한마디가 스스로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오늘의 평온은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의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안부,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하더군요.
행복은 언젠가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는 손님입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순간 미뤄왔던 그 일을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작은 기쁨부터 감사해 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95세 김도윤 어르신의 삶에서 배운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강, 사람, 배움, 돈, 그리고 오늘의 실천과 감사까지. 이 5가지는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 길의 끝에는 평온이 있습니다. 건강은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사람은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배움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이고 돈은 그 다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실천과 감사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묶어주는 인생의 마지막 리본입니다. 김도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중한 순간을 놓친 걸 후회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놓치기 쉬운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기쁨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안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 수고했어, 오늘도.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남는 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언젠가 행복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언젠가는 바로 오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행복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윤 어르신의 한마디를 전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삶은 언제나 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작은 평온이 머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인생지혜담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